처음으로 제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35년을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본 건 돈이 아니라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는지였습니다.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데 왜 통장이 비어가는지, 집이 있는데 왜 노후가 불안한지, 아이들 다 키웠는데 왜 내 노년은 준비가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저는 65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저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진실을 알려드릴 수 있으면 합니다. 저는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22살에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중견 제조업체에 35년을 다녔고 마지막엔 부장 직함을 달고 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건 퇴직금 1억 6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올 국민연금 175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퇴직하고 정확히 2달이 지난 날, 저는 은행 앱을 열었다가 손이 떨렸습니다. 1억 6천이 1억 2천이 돼 있었습니다. 2달 만에 4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 갔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쓴 것 같지도 않았는데 돈은 그냥 없어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처음으로 우리 살림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문제는 쓴 돈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었다는 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요. 집이 있으니까 마지막엔 그걸 쓰면 된다고요. 근데 그 3가지가 전부 함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금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은 175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 노령연금 조금 더하면 부부 합산 210만 원쯤 됐죠. 딱 보면 많아 보이죠. 근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였을까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한 달에 34만 원이 빠졌습니다. 퇴직 전엔 회사에서 절반을 내줬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고스란히 다 내야 했습니다.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연금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나라에선 우리를 부자로 봤습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가스비, 전기세 다 더하면 고정 지출만 160만 원이었습니다. 210만 원 받아서 160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건 50만 원이었습니다. 2사람 식비, 의료비, 경조사비를 50만 원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연금이 있어도 구조를 모르면 가난해집니다. 2번째, 퇴직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면 안 됩니다. 저희는 퇴직금을 그냥 일반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뭔가 특별한 데 넣으면 묶이는 것 같아서 그냥 손에 닿는 곳에 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퇴직금은 손에 닿을수록 빠르게 없어집니다. 차 한 대 바꿨습니다. 3,200만 원. 아들 전세 보증금 보태줬습니다. 3천만 원. 딸 결혼 지원했습니다. 1,500만 원. 남편 지인 사업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 다 쓴 건 아니지만 1년 만에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쓰는 돈이 아닙니다. 굴리는 돈입니다. 그 차이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3번째, 집이 있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저희는 은평구에 25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시세가 4억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한켠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최악엔 집 팔면 되지. 근데 집을 팔면 어디서 삽니까? 집은 자산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엔 돈이 아닙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건 빚입니다.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하는 빚이 됩니다.
집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집으로 덮으려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된 다음에야 깨닫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연금을 늘리는 방법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이나 추납제도를 통해 늘릴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녔다 그만뒀다 하면서 빠진 기간이 있으신 분들, 그 기간을 나중에 돈을 내고 채울 수 있습니다. 이걸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5년인 분이 추납으로 5년을 더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이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20년 받는다고 하면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또 개인연금도 지금이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는 세금 혜택도 있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낮아집니다.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고 지금 50대 초반이신 분들이라면 아직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지키는 법입니다.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게 원칙이 됐습니다. 거기서 바로 찾아서 쓰면 세금을 내야 하고 그 돈이 그냥 사라집니다. 대신 IRP 안에서 운용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쓸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긴급한 부채 정리, 생활비 여유 확보, 나머지는 운용.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퇴직금은 2년 안에 사라집니다. 저희가 그랬으니까요. 자녀에게 퇴직금을 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근데 부모의 노후 자금이 없어지면 결국 자녀가 더 힘들어집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부모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을 활용하는 법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집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죠? 55세 이상이고 공시지가 12억 이하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4억짜리 집을 가진 65세 부부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약 100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받고 배우자도 받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내려도 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물론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수 없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을 물려줄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요. 부모가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보다 집 하나 물려주지 못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은행 앱을 열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합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도 잘 키웠는데 막상 노후가 되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일만 했고, 아이 키울 때는 아이한테만 집중했고, 정작 내 노후를 위한 공부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았고, 가족 중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당연한 겁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하면 늦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지금 60세인 분이 평균적으로 85세에서 90세까지 사십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이 남아 있는 겁니다.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조금씩 구조를 바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연금을 늘리고 퇴직금을 지키고 집을 활용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저는 66살에 처음으로 연금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주택연금 상담도 받았습니다. IRP 계좌도 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지금에서 뭐가 달라지냐고 했습니다. 근데 달라졌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조금씩 늘었고 나가는 구조를 정리하니까 남는 돈이 생겼고 무엇보다 불안함이 줄었습니다. 돈이 많아진 게 아닙니다. 구조가 잡히니까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노후는 많이 버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아는 사람이 잘 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불안하신 분들 계시죠? 연금은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퇴직금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집은 있는데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 그 불안함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께 작은 시작점이 됐으면 합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찾아보시면 됩니다. 추납제도가 나한테 해당되는지, IRP 계좌를 여는 게 나한테 맞는지, 주택연금 조건이 되는지, 그 하나를 찾아보는 것부터가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우리 자신을 위해 쓰일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